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윤세별의 세상은 10살 생일을 맞던 그날 갑작스레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탄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세별이 울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었지만 마음속 소리마저 사라진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세별아, 제주도로 가자.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아빠의 말에 세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청각장애가 있는 세별을 돌보기 힘들다며 외면했고 아빠와 세별은 제주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 달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마을 하지만 세별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첫날부터 학교는 지옥 같았습니다. 쟤는 왜 말을 못해? 귀머거리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눈빛으로 다가왔고 세별은 그 시선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별은 울음을 참으며 평소와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숲이 우거진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니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제주 조랑말 체험 농장이라 쓰여 있었죠. 담벼락은 무너져 있고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간 세별의 눈에 한 마리 조랑말이 들어왔어요. 야윈 몸에 흙투성이 털을 한 조랑말은 구석에 서서 세별을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세별은 천천히 다가갔지만 말은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 눈동자에 담긴 슬픔이 세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혼자구나. 세별은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말 앞에 놓았습니다. 말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세별은 기다렸어요.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그저 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세별아, 어디 있어? 세별아.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별은 일어났어요. 돌아가는 길에 낡은 명패를 발견했습니다. 달구라고 씌어 있었어요. 세별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별에게 아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어디 갔었니? 찾느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낯선 곳에서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해. 세별은 농장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바쁘게 배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밤늦게 올 거야. 문 잘 잠그고 있어. 아빠는 낮에는 고기잡이 배, 밤에는 식당 배달 일을 하느라 세별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어요. 창문으로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세별의 마음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구라는 새 친구를 만난 날이었죠. 세별은 내일도 달구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그 슬픈 눈동자를 가진 말이 자신의 침묵을 이해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이튿날부터 세별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폐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은 세별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었죠. 달구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세별이 가져다 놓은 사과와 당근은 세별이 떠난 후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안녕, 달구야. 세별의 손은 공중에서 움직이며 수화로 말했어요. 달구는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지만 세별은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세별은 매일 조금씩 달구에게 다가갔고 달구도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육 시간 팀을 나누는데 아무도 세별을 원하지 않았어요. 쟤랑 같은 팀하기 싫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아?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했고 다른 아이들도 동조했습니다.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세별을 한 팀에 넣었지만 경기 내내 세별에게 공은 오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세별을 피했습니다.
야, 걔 진짜 느리더라. 말처럼 느려 터졌어. 한 아이가 웃으며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렸어요. 새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서러움에 학교를 뛰쳐나와 달구가 있는 농장으로 달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새별은 울음을 참으며 달구를 찾았어요. 하지만 평소 있던 자리에 달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농장 뒤편 언덕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폈죠. 그때였어요. 미끄러운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윽!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일어나려는 순간 숲을 사이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개 3마리가 새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별은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미끄러워 도망칠 수도 없었죠. 들개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새별은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신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달구가 달려왔어요. 평소 목줄에 묶여있던 달구가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달구는 망설임 없이 새별 앞에 섰습니다. 달구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첫 번째 들개가 달려들자 달구는 앞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다른 2마리가 달구의 옆구리를 공격했고 달구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달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별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죠. 새별은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몸을 감쌌습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달구를 끌어안았어요. 달구의 온기가 새별에게 전해졌고 새별은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나눴습니다. 들개들은 달구의 필사적인 방어에 결국 물러났어요. 쓰러진 달구의 몸은 여러 군데 상처로 피투성이었습니다. 새별은 비에 젖은 옷으로 달구의 상처를 닦아주었어요. 달구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별을 향한 따스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개 소동을 듣고 달려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말의 몸을 감싸 안고 있는 작은 소녀였어요. 그리고 소녀의 품 안에서 상처 입은 채로 누워있는 용감한 조랑말이었습니다. 달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말이 소녀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어요. 수의사는 달구의 상처를 치료했고 새별은 한시도 달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 그 농장에 다시 가면 안 된다고. 아빠는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과 분노로 새별에게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만약 그 말이 없었다면.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새별을 꽉 안았습니다. 너를 잃을 뻔했어. 새별은 울먹이며 수화로 말했습니다. 달구가 나를 구했어요. 달구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했어요. 앞으로 그 농장에 가지 마. 약속해. 새별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달구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구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어떻게 그냥 외면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달구의 상처는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새별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몰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마구간에 있었고 상처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어요. 새별이 다가가자 달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경계의 눈빛은 없었어요. 새별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달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달구는 놀랍게도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별의 손길에 고개를 비스듬히 기대었습니다. 새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 달구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새별의 손이 공중에서 수화를 그렸습니다. 달구는 그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는 듯 했어요. 새별은 매일 조금씩 달구에게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안녕,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간단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죠. 놀랍게도 달구는 새별의 수화에 반응했어요. 특히 사랑해라는 표현을 할 때면 달구는 머리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새별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어요. 소리가 없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두 존재는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면서 달구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새별이 오면 반갑게 다가와 코를 비볐고 때로는 새별을 등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 등 위에서 새별은 세상을 다르게 보았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마을과 바다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아빠는 딸의 몰래 외출을 눈치챘지만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은 새별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새별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죠. 달구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요. 결국 아빠는 무너진 농장 마구간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들개 사건 이후 달구의 용맹함에 감동받은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농장 창고를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새별 엄마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엄마 옆에는 어린 조랑말이 있었고 그 옆에는 달구의 엄마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죠. 이게 어떻게... 아빠는 혈통 증명서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달구는 20해 전 새별의 엄마가 키웠던 말의 자식이었어요. 엄마가 대학을 위해 서울로 떠날 때 말을 팔았고 그 말의 새끼가 바로 달구였던 것입니다. 새별아, 이것 봐.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새별에게 보여주었어요. 새별은 사진 속 엄마와 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구를 바라보았죠. 달구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빛이 있었어요. 말은 기억합니다. 죽기 전까지 자기를 쓰다듬던 아이의 냄새를요. 새별은 달구의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와 달구의 연결고리를 알게 된 순간 새별의 마음에는 깊은 울림이 퍼졌어요. 그것은 상실의 아픔이면서도 새로운 연결의 기쁨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별과 아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랑말 체험농장은 조금씩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무너진 담벼락은 새로 세워졌고 낡은 마구간은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광장도 생겼죠. 우리 농장에 말이 한 마리뿐이라니 좀 외롭겠는걸. 마을 이장님이 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마리의 조랑말이 더 들어왔습니다. 달구는 처음에는 낯선 동료들을 경계했지만 곧 함께 어울렸어요. 새별은 그런 달구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젠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말에게 구조된 소녀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새별에게 말을 걸어오는 아이들이 생겼죠. 진짜 말이 너 구해줬어? 수화 좀 가르쳐 줄래? 새별은 조심스럽게 아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간단한 수화부터 알려주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새별의 손짓을 따라했고 점차 새별의 침묵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체험농장은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말을 만져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별은 달구와 함께 아이들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수화도 알려주었죠. 아빠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베일을 줄이고 체험농장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새별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둘 사이의 침묵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새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의 말에 새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의 부재는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기억들이 생겨났어요. 달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태풍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나운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강한 태풍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풍속 초속 45m의 강풍과 함께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바닷가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직한 습기가 깔려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어요. 내일은 학교에 가지 마. 아침 일찍 대피소로 가야 할 것 같아. 아빠의 말에 새별은 달구가 걱정되어 수아로 물었습니다. 달구는 어떻게 해요? 아빠는 안심시키듯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든 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새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간간히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새별의 마음도 태풍처럼 뒤숭숭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은 이미 대피 준비로 분주했어요. 마을 방송에서는 정오까지 모든 주민이 대피소로 모이라는 안내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빠는 서둘러 중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챙겼고 새별도 작은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넣었어요. 서둘러 새별아. 버스가 곧 와. 마을 입구에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차례대로 버스에 올랐고 새별과 아빠도 그 줄에 섰어요. 그때 새별은 문득 뒤를 돌아 농장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말들을 옮기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달구는 괜찮을까? 불안한 마음에 새별은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 말들은 다른 차로 옮길 거야. 우린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자.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은 이미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나무들을 거세게 흔들었어요. 새별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새별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말 운반 차량이 고장났대. 다른 차를 구하는 중이래. 새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달구가 아직 농장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빠가 잠시 마을 이장님과 이야기하러 간 사이 새별은 결심했습니다. 달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조용히 대피소를 빠져나와 태풍이 다가오는 마을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검게 변했고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새별의 작은 몸은 바람에 휘청거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달구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마을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문이 덜컹거리고 간판이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새별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농장으로 향했어요. 걸음을 재촉할수록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바람은 새별의 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새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마구간 문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달구가 불안한 듯 울음소리를 냈어요. 다른 말들은 이미 옮겨진 듯 했지만 달구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새별은 떨리는 손으로 달구에게 다가갔어요. 달구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큰 소리에 천둥과 번개에 놀란 달구는 끈에 묶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새별은 달구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함께 있을게. 달구는 새별의 손길에 조금 진정되는 듯 했어요. 새별은 달구의 목줄을 풀어주려 했지만 단단히 묶인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마구간의 지붕이 위험하게 삐걱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런 바람에 마구간 문이 부서져 나갔고 그 틈으로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별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개떼였어요. 아마도 태풍을 피해 피신처를 찾던 들개들이 마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들개들은 허기진 눈으로 새별과 달구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의 기억이 그들에게도 남아있는지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새별은 공포에 몸이 굳었어요. 달구 역시 힘껏 몸을 움직였지만 목줄에 묶여 제대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번개빛이 마구간 안을 번쩍 밝혔어요. 그 순간 들개 한 마리가 새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새별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때 달구가 있는 힘을 다해 목줄을 끊고 새별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달구는 앞발로 들개를 강하게 걷어찼어요. 들개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들개들이 달구를 둘러쌌어요. 달구는 새별을 자신의 몸으로 가린 채 들개들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휘몰아쳤고 마구간의 벽은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별은 마구간 구석으로 몰렸어요. 달구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들개 하나가 달구의 다리를 물었고 다른 하나는 등을 공격했어요. 달구의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새별은 절망 속에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삽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달구 뒤로 돌아간 새별은 떨리는 손으로 삽을 집어들었어요. 삽을 바닥에 세게 내리쳐 소리를 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음에 들개들은 잠시 움찔했고 달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발로 들개 하나를 강하게 밀쳐냈어요. 마치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들개들은 마침내 물러났습니다. 상처 입은 그들은 부서진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달구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새별은 달구에게 달려갔어요. 달구의 몸은 여러 군데 깊은 상처로 피투성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는 달구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새별을 향한 따스함도 남아 있었어요. 새별은 달구의 목을 안고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달구의 생명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새별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10살 생일 이후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소리, 그 침묵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새별의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에서는 작은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달, 구, 아. 희미하고 거친 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새별 자신도 놀랐어요. 평생 내지 못했던 소리가 이 순간 흘러나온 것입니다. 제발, 죽지 마, 가지 마. 울음 섞인 새별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도 달구에게 닿았습니다. 쓰러져 있던 달구의 귀가 움직였고 그의 눈동자가 새별을 향해 반짝였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달구는 고개를 들어 새별의 얼굴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마구간 문이 열리며 아빠와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본 것은 말의 목을 안고 있는 소녀,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생애 처음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별아. 아빠의 다급한 외침이
폭풍 우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달구와 울고 있는 새별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을 수의사도 함께였어요. 빨리 말을 살려야 해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심한 출혈로 생명이 위험해요. 마을 사람들은 신속하게 달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그들은 달구를 대피소에 마련된 임시 치료실로 옮겼어요. 새별은 한순간도 달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별아, 내가 말을 했구나.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새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달구가 살아야 해요. 처음 듣는 딸의 목소리에 아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새별을 꽉 안았어요. 걱정 마, 우리가 달구를 꼭 살릴 거야. 수의사의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고 약을 바르는 과정이 밤새도록 진행되었어요. 새별은 달구의 머리맡에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갈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살아야 해. 달구야. 새별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달구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맥박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수의사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많은 피를 잃었어요. 수의사의 말에 새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달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요. 달구야, 내가 있어서 난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난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새별의 눈물이 달구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달구의 눈이 살짝 떨렸어요. 약하게나마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의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말이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날 밤 태풍은 제주도를 강타했습니다. 바람은 집들의 지붕을 날려버렸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어요. 하지만 대피소 안에서는 생명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새별과 달구 두 존재의 운명이 밤새 실타래처럼 엮여갔어요. 날이 밝았을 때 태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여전히 검은 구름이 가득했지만 비와 바람은 한결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달구는 살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강한 생명력이에요. 아마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새별은 다시 한번 달구의 목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포옹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포옹이었어요. 고마워, 달구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새별의 목소리는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달구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은 복구 작업에 들어갔어요. 많은 집들이 파손되었고 농작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별의 가족이 살던 집도 지붕이 일부 날아가고 창문이 깨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함께 고쳐나가면 돼.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살아있으니까. 놀랍게도 조랑말 체험농장은 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마구간 일부가 무너졌지만 주요 구조물은 무사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농장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구의 회복은 모두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별은 매일 달구의 상처를 돌봤고 그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달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어때, 달구야? 아프지 않아?
새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놀라웠어요. 심리적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경우 또 다른 충격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빠른 진전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학교에 돌아간 새별을 향한 아이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별을 말을 구한 소녀, 기적의 목소리를 찾은 아이로 불렀어요. 새별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용기 내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별은 담임 선생님께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아이들을 체험 농장에 초대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새별아. 그렇게 계획된 체험 학습날, 학교 아이들은 모두 조랑말 체험 농장을 방문했어요. 새별은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여기는 내가 목소리를 찾은 곳이에요. 달구라는 친구 덕분에. 서툴지만 진심 어린 새별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 기울였어요. 그리고 달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빛났습니다. 작은 몸으로 새별을 2번이나 구한 용감한 말, 그리고 새별에게 목소리를 되찾게 해준 특별한 친구였으니까요. 가을빛이 짙게 물든 어느 날 조랑말 체험농장은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개장식이었어요. 태풍 이후 2달 마을 사람들의 정성으로 농장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농장이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전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체험 농장이 아닌 소리를 듣지 못해도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하얀 리본이 잘린 순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개장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온 손님들도 있었어요. 새별의 이야기와 달구의 용기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에는 달빛 아래 조랑말 체험농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소리 없는 마음의 울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새별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생각했니? 아빠가 물었어요. 새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달구와 함께 달빛 아래 걸을 때가 가장 평화로워요. 소리가 없어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농장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타는 체험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새별과 달구가 함께 진행하는 마음의 언어 시간은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달구는 내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내 마음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새별은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수화와 함께 말의 감정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달구의 귀를 만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언어 너머의 교감을 배웠어요. 달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용기의 증표처럼 보였어요. 달구는 특히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요. 체험농장 뒤편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새별과 달구는 자주 그곳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이는 석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죠. 엄마가 보고 있을까? 새별이 어느 날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 특히 내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새별의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움츠러들었던 소녀는 사라졌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별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그녀에게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수아 좀 가르쳐 줘. 달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챘어? 아이들의 질문에 새별은 기쁘게 대답했어요.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면 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체험 농장은 제주도의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주말마다 섬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늘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말과 소녀의 기적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새별과 달구에게 가장 특별한 시간은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였어요. 저녁 무렵 달빛이 농장을 밝게 비출 때 그들은 함께 언덕을 오르내리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저녁 새별은 달구의 등에 올라타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었어요. 달구는 천천히 걸으며 새별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때 달구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슨 소리가 들려, 달구야? 새별이 물었지만 달구는 계속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숲에서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달구는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발견한 것은 작은 조랑말 새끼였어요. 태풍 때 어미를 잃고 홀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작은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겁내지 마. 새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봐줄게. 놀랍게도 달구는 망설임 없이 작은 말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대하듯 코를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작은 말은 점차 진정되었고 달구와 새별을 따라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별이라고 부를까? 새별이 제안했습니다. 내 이름도 새별이니까 우리가 서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달구, 새별, 그리고 작은 별이는 마곡간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새 존재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서로 다른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별은 학교에 가기 전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교내 발표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말하기를 피해왔던 새별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요. 발표회 날 강당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별이 무대에 올랐을 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저는 소리 없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새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소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달구라는 친구 덕분에 새별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닌 존중과 공감의 침묵이었어요. 새별의 용기와 달구의 희생,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빠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가 새별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새별과 달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언덕 위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마치 엄마의 미소 같았습니다. 고마워, 달구야. 새별이 속삭였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야. 달구는 조용히 새별의 손길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소리 없는 대화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서로를 들었어요.
시간은 흘러봄이 왔습니다. 조랑말 체험농장은 꽃으로 가득 찼고 겨우내 준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어요. 달빛 아래 조랑말 체험농장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별은 12살이 되었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올 거야. 아빠가 아침 일찍 새별을 깨웠습니다. 서울에서 청각장애 아동센터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오는 날이었어요. 새별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달구야, 오늘은 우리 같은 친구들이 와. 잘 부탁해. 달구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농장의 대표 스타였어요. 상처 자국이 남은 그의 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농장 앞에 멈추고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별은 수화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새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친구예요.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새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언어로 말하는 또래 아이를 만난 것이 신기했나 봐요. 곧 경계의 벽은 허물어졌고 아이들은 새별을 따라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달구예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죠. 달구는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예의를 배운 것 같은 자세였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달구에게 다가갔고 달구는 놀라운 인내심으로 한 명 한 명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의 프로그램은 특별했어요. 단순히 말을 타는 것을 넘어 아이들은 말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 그들의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의 눈을 보세요. 그 안에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한 아이가 달구의 눈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내 마음을 알아요. 라고 수화로 표현했어요. 새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달구는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오후에는 모두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제주의 봄 바다는 에메랄드 빛으로 빛났고 들꽃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달구와 별이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돌아가는 시간 아이들은 모두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한 여자아이가 새별에게 다가와 수화로 물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을까? 새별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새별을 꼭 안았습니다. 말없는 포옹 속에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깊이 이해했어요. 버스가 떠난 후 새별은 달구와 함께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붉게 물드는 하늘은 마치 새로운 날의 약속 같았어요. 달구야,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지? 달구는 고개를 끄덕이듯 새별 쪽으로 기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농장은 번창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별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죠. 어둠이 내리고 달이 떠오를 무렵 새별과 달구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에는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고 있나요? 저 달구와 함께 많은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소리 없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달빛이 땅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은빛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별과 달구는 그 빛의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주변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외로움이 아닌 평화와 조화를 의미했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야. 청각장애 아동센터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 편지에는 새별과 달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물었습니다. 새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요. 그날 밤 새별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매일의 작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늘 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음의 목소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다. 달구는 처음부터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내 마음을 끝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농장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에서는 달구와 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주변의 자연은 고요한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별은 일찍 일어나 달구를 데리고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그들은 함께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을까, 달구야?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해가 수평선 위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며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어요. 새별은 달구의 등에 올라탔고 달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마을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체험농장의 모습도 보였고 학교와 아빠의 작은 배도 보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외로움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연결과 소속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이 아직 많아, 달구야. 달구는 머리를 끄덕이듯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새별은 달구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아직 어렸고 앞으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